네, 오늘도 참 핫했던 종목들 다양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을지 고고쇼 첫 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흐름 함께 예측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일단 그 내수주 중심의 강세가 진행되면서 지수보다는 종목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왔던 지난해에 IT를 포함해 성장주들의 쉬는 가운데 새롭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백신 접종률 확대와 내수경제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 중심의 장세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해와 올해 이제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뚜렷해진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는 좀 쉬어가는 가운데 그간 바닥에서 조정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좀 뛰어오르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열어볼게요.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적중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들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1위는 오늘도 해운주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던 2차전지 키워드가 랭크가 됐고요. 전기전자 3위, 지난주부터 연일 올라오고 있는 SMR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5위부터 6, 7, 8위 총 4군데에는 그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그러한 종목들이 백신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 랭크가 됐고요. 스마트폰 9위, 5G가 10위에 랭크가 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메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명을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볼 차례입니다. 종목명을 한 번에 열어볼게요. 네, HMM 오늘 장중에 1%대 상승폭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2분기 호실적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삼성 SDI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다 하락을 했습니다. 3.91% 거의 4%가량 밀리면서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귀추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오늘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거란 기대감 속에서 상승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두산중공업, SMR, 수소 다양한 묵직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간 상승 랠리 펼쳐오다가 오늘은 급등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인터파크 12%대 급등, SK렌터카 8%대 급등 보여줬고요. 영화 관련주 CJCGV도 7%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면세점 관련해서 호텔신라 4%대 상승 보여줬고요. BH가 8.41%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또 실적 기대감까지 제기되면서 주목받았고요. KMW가 7.92% 상승 탄력 보여줬네요. 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한 종목 한 종목 분석해 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모건 스탠리가 배터리 제조사들의 경쟁 과열이 예상된다라고는 하지만 2분기 호실적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이가 상당히 궁금한데 내일장 우선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악재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죠. 수출주나 성장주보다는 내수주나 가치주 쪽 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트렌드가 좀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보고요. 이 종목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스탑이라고 파란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두산중공업입니다.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서 SMR 관련주들 상당히 핫했고 원전 관련주들 눈에 띄는 와중에 또
탄소 정책으로 또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도 엮여 있어서 더블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내일도 상승할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내일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깐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타겟의 한계점이 있죠. 여기 24,000원 정도에 이제 보이는데요. 아마 며칠 더 오르게 되면 여기에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선은 바로 돌파하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하지만 내일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 지금까지 4년 정도 계속 해왔더니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에서 벗어나자고 했지 원전에서 벗어나자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핵심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화석 에너지와 탄소 에너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가운데 당연히 산업 국가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력 수요나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서 원전이 글로벌리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고요. 때마침 또 우리나라의 그 원전 기술이라든지 또 미국의 어떤 그 마케팅 위력 이런 부분들이 협력이 되면서 앞으로 이것은 우주 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방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중요한 그런 그 핵심 에너지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봐서 그 의견을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원전 관련해서 국방 산업이라든지 우주 산업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고 아까 차트에 보여진 저항선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고라고 외쳐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를 차지한 SK 렌터카인데요. 요즘 국내 여행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제주도만 가도 렌터카 빌리는데 40만 원 정도가 든다. 차가 없어서 렌트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렌터카 8연속 기관의 순매수가 연출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SK 렌터카 그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적이 좋아서 가고 또 그 내수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음식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좀 제조업 쪽 중심 종목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 서비스업 쪽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렌터카라든지 이런 쪽에도 또 이제 매기가 유입이 되면서 실적 기대와 함께 가는 거라 이거는 여기가 끝은 아니고요. 더 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원래 내수주들이 이런 자리 돌파를 잘 안 해요.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그런 섹터이고 우리나라의 내수주들이 본격 시세를 냈던 것은 2012년부터 14년 시간 동안에 냈었는데요. 거의 한 6년 만에 오는 그런 큰 랠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주 돌파가 돼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 지나는 2만 원 초반대까지는 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었던 조정을 거치고 또 박스권을 뚫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국내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렌트카 사업도 상당히 활성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핫했는데요. 이제 국외 여행길이 열리면 오히려 내수 여행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 렌터카 업체들의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백신 해외여행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는 상당히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갖고 있지만은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 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해외 입장에서는 또 해외로부터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외국이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 여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또 별로 크게 단기적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제 한 적어도 연말 정도 전후까지는 역시 계속 그 내수나 국내 여행이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 쪽이 좀 안정이 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또 해외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당수에 이르면서 의미 있는 정도 수치를 기록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 여행객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쨌든 내수는 앞으로 한 3분기, 4분기 초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까지는 내수 관련주들 좀 괜찮을 것 같다. 백신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수는 큰 걱정 올해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영화 관련주죠. CJ, CGV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 10% 돌파 소식에 코로나 직격탄 맞았던 이 CJ, CGV가 흑자 전환 하반기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해냈는데요. 내일장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뭐 내일장 정도까지는 더 플러스가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고요. 경기 회복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지금 가고 있는데 잘 보시면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소위 백신 접종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오르다가 이제 국내적으로 백신 접종이 떨어지면서 한 2달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뭐 추가적인 상승 좀 보여지고 차트상으로 볼 때는 36,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난하게 소폭의 상승 더 해나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오랜만에 핫했던 5G 관련주입니다. KMW인데요. 대원전선도 뭐 5G 덕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KMW 통신주와 함께 올라줬는데 5G 상용화가 본격화될 거란 기대감 속에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이 5G는 이미 사실은 본격화된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통신은 5G는 뭐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쪽에 좀 중심이 돼 있다는 그런 제너레이션 세대이고요. 이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중심이 돼서 6G에 대한 이 연구와 개발 이런 데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중국의 통신사들을 좀 배제하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 더 집중된다 그러면 이 6G고요. 6G는 목표 시한이 이제 2025년이에요. 그러면 5G 얘기가 나온 게 제 기억에 2015년부터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다음 종목을 찾는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이제 6G 레벨에 가면 상당히 많은 마켓 쉐어를 민주국가를 중심으로 가져갈 거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요. 뭐 과거에는 5G였다 하더라도 6G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챙겨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5G로만 오르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봐서 오늘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W 스탑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간 5G 상당히 조정이 길었잖아요. 네. 그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네. 다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은 그럼 언제쯤 올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너레이션 때문이에요. 5G가 사실은 최전성기는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고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거의 상투권이라고 보고요. 보통 이제 통신수들의 경우에는 뭐 이 제너레이션의 이동이 보통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다시피 한 10년 사이클로 이렇게 가는 거라서 제 판단으로는 이 6G를 중심으로 한 통신 장비 종목들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2023년 정도 초반 정도까지는 대시세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KMW까지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원래 5종목만 이렇게 살펴보는데
BH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또 채팅창에 나타나셨습니다. 양촌님께서 BH 전망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상당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FPCB 대장주이니만큼 이쪽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또 당장 내일 주가는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추세적 관점에서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고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의 한계점 말씀을 드릴게요. 이 BH가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라서 한 2만 원 정도 반등 보이거든요. 아마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큰 시세 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매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2만 원 정도 보시고 터치하게 되면 뭐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파란불 켜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와 인터파크, BH와 KMW는 파란불 켜주셨고요. 나머지는 고라고 설정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그러면 베스트로 꼽아볼까요, 매니저님? 네, 뭐 오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도주가 이제 내수주로 다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수주 중에서 하나 꼽아봤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은 그 호텔신라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오늘 드디어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종목이 2012년도에 그 우리 내수주가 갈 때 한번 보도록 하죠. 당시 2012년도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가는데요. 이 3만 원 근처 3만 원, 4만 원 하던 종목이 13만 원까지 이렇게 1년 반 만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내수주들의 시세는 빨리 가지는 않는데 완만하게 꾸준하게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 직전 고점이 이제 열려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비가 안 됐었던 그런 부분이 원상 회복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표 호텔 관련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을 목표치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7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작이 그래도 빨간불로 시작을 했는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또 포트를 위해서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 찾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돼 있을까요? 네, 오늘 5시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요. 내수 중심의 장세는 저희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있었던 거라서 최근 장의 흐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내수주가 할 때 새롭게 막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릎에 서서 어깨 판다는 관점에서 내수주 공략하시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은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수주 공부는 5시 반에 또 매니저님과 함께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